자, 다시 돌아온 와이어탭.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2로 돌아온 와이어탭이고 1년 넘게 이거를 못 찍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신변 정리가 좀 돼서 이 무드 새로 오픈한 무드에서 찍게 됐고, 달라진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게스트 섭외를 매번 하는 게 이제 또 쉬운 일이 아니니까 2인 체제로 갑니다. 시즌 2는. 그래서 이제 그 1년 사이, 이 업로드 못한 1년 사이에 좀 꽤 많이 친해진 래퍼 파운드와 함께 이제 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안녕하세요. 가볍게 인사 한번. 네, 반갑습니다. 파운드라고 하고요. 네, 성원이 형이랑 같이 와이어탭 시즌 2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치, 뭐 진행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냥 둘이 네네. 대화를 하는 거지만 네, 그렇게 하게 됐고, 결국에는 우리 그냥 대화하겠지. 그렇죠. 평상시 대화하는 거에서 음. 약간 수위 조절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시대를 역행하는 컨텐츠인데 되게 긴 플랫, 요새 뭐 쇼폼, 쇼츠, 릴스, 래퍼들도 사실 요새 릴스나 쇼츠를 정말 많이 촬영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제 1시간 정도는 대화를 하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 사실 모두가 그 대세를 따를 때 나는 이제 사실 33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힙합이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의 음악인데 그 최첨단을 추구하는 것보다 최첨단의 반대편에 있는 거를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조금 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우리가 이제 이 준비한 지금 시기 2024년에 지금 2024년 11월에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드래곤님의 컴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 10대들은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지드래곤이 사실 10대뿐만 아니라 20대 초반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지드래곤을 우리는 이제 같이 컸으니까 나는 같이 그냥 컸다고 해야 되나? 감동이야. 네. 그냥 아무튼 눈물이 나는 지드래곤의 데뷔부터 이렇게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 다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그게 감동이고 좋을 수 있지만, 뭔가 중간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그래서 저게 누군데, 저 틀딱이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드래곤님은 그냥 2006년 빅뱅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항상 최첨단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라면 최첨단을 맞춰서 해야 되지만, 네, 지드래곤님마저도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드니까 최첨단을 못 하고 있어요. 최첨단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완전 영한 그쵸, 세대는 그쵸. 호응을 좀 네, 맞아요. 못 끌어내는 게 첨단 있다. 정도, 최첨단 아니고 첨단 근데 정도로. 나는 애초에 최첨단으로 살아본 적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제 30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음악 하세요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 안 어울리고 나한테 불리하다는 생각도 했어. 그 게임에서 내가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렇게 나는 원래 떠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상대적 국평오라는 말 있듯이 네, 상대적 달변가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거를 좀 살면서 많이 느꼈거든. 내가 그거는 뭐 송석희 정말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정말 맞는 말이죠. 네, 그냥 국평호 그 논리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네. 나의 장점일 수 있을 정도다. 그래도 이 정도는. 왜냐면 나 쉬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만. 큰 장점이죠. 큰 장점이고.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하기로 한 거고. 근데 이제 너를 고른 이유. 파운드는 그럼 어떻게 이 컨텐츠에 합류하게 됐냐 했을 때, 그 와이어탭 쉬는 1년 동안 나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은 사람. 제가요? 제가 말이 많은가요? 수다를 떨었을 때 나 못지않게 말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그럼 둘이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배운 사람. 그렇죠. 파운드의 학력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상대적으로 아니야, 절대적으로 배운 사람. 사실은 절대적으로라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안경 쓴 이유가,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쨌든 제가 지식인이죠. 학부가 2개예요. 근데 학부가 2개고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부를 또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졸업을 했고, 그래서 학부가 2개고
이제 고졸에 말 많은 사람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고학력자 네. 한 명과 함께 같이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했고. 근데 우리 그러니까 시즌 2 1회는 무슨 주제 하자고 했지? 대학 무용론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대로구만. 네, 제대로 지금 얘기를 꺼냈네. 네, 내가. 지금 이 주제가 이제 오늘은 그러면 대학 무용론. 네, 대학교가 정말로 무용한가? 요즘에 또 문해력이 안 좋기 때문에 대학 무용론이라고 하면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무용 수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무용하면 이제 무용학개론. 사용의 가치가 없다. 네.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무용론에 대해서 동의해? 아니면 동의하지 않아? 저는 무용론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이거 좀 애매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동의하는 추세긴 해요. 동의하는 소용이 추세긴 하고. 없다.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항상 이게 그 어떤 논쟁에 있어서 이 단어 선택이 주는 논쟁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무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너무 극단적이어서 사실은 그래서 무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형도 이제 저랑 같이 팟캐스트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제가 뭐 수다쟁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이라서 그래도 배운 있어.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작용은 할 수 있다. 가성비가 안 나오긴 한다. 가성비는 안 나온다. 네, 딱 그 정도입니다. 시간과 이 등록금에 비해서 네.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그 가성비가 점점 더 줄어들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사실 대학 무용론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그 대학 무용론을 보통 중고등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 가봤자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을. 근데 중고등학생이 그걸 말하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잖아. 그렇죠.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대학 무용론에 대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이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대학 무용론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공부하기 싫은 애들의 뭐 핑계 이런 걸로 이제 바라봤다면은 요즘에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러긴 하지,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너무 헤비하고 너무 그런 경제적, 사회적 얘기를 내가 감히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근데 사실 요새 뭐 내가 보기에도 나는 뭐 실질적으로 사업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단군 이래 최대 불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IMF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그 내수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취업난이 있는 와중에는 대학교가 어쨌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취직할 때 분별하는 커트라인으로서 더 세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나는 사실 해. 그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그쵸? 이제 파운드는 그렇게 어쨌든 국내 유수의 대학을 2개를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연대를 졸업을 하고 네. 시립대는 제쳐두다 쳐도 네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어쨌든 그런 이력서를 내거나 네. 자기소개서 쓰지 않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지금 무용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저조차도 사실 학부가 2개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나는 오히려 지금 찬성처럼 말하고 있고 고졸인데 여기는 지금 무용처럼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웃기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본 건 아니지만 7,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가는 게 약간 무조건 이득인 세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기에 있을 때는 특히 오히려 반대로 호황이니까 네네. 대학교면은 돈 더 잘 번다. 원래 다 잘 벌지만. 네네. 그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교를 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대학교가 정말로 도움이 될 건가 그리고 대학교를 가더라도 어느 레벨의 대학교를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딱 대학교 근데 놀랍게도 네. 내가 대학교를 안 다녀보지 않았어. 아, 그쵸, 그냥 그쵸. 고졸이 아니고 사실 그렇죠. 나는 이제 뭐 몇 가지 나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장 20살에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를 일단 진학을 좀 하고 싶었었어. 대학교를 다니면 일단 1, 2년을 좀 미룰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군대를. 그래서 20살에 바로 가진 않고 21살에 그 예술대학교 있잖아. 국제예술대학교 아, 네. 있잖아. 거기를 그냥 등록을 하고 사실 몇 번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보라색 마크. 맞나요? 네. 그냥 돈만 내고 네. 학교를 다녀서 1년 정도는 어쨌든 군입대를 좀 미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네. 이거는 뭐 편법이 아니잖아. 소위 말하는 그쵸. 뭐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대학교 생활도 아주 며칠은 하고 싶어서 정말 아주 며칠만 해봤는데 예를 들면 OT를 갖고 그냥 그렇게는 해봤단 말이야. 뭐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공부해서 가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쵸. 그냥 내가 그때도 이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진학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느낀 점은 어쨌든 몇백만 원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치고는 이미 나는 음악 활동을 19살 때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어쨌든 사회생활이잖아. 근데 그쵸. 그거에 비하면은 되게 술만 먹는다는 생각을 그 당시엔 했었어. 되게 비판적이었거든 나도. 아 왜 이렇게 술만 먹지? 그리고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우르르 모여가지고 술만 먹는 것 같고 이랬는데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DJ니까 파티 기획들을 하잖아. 근데 대학생이면 막 그 크루저 뭐 이런 병 맥주 회사들 있잖아. 네. 그런 데서 대학생이 뭔가 행사를 하면 무조건 협찬을 해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술만 먹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긴 한데 대학생이라는 메리트로 되게 사회생활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사회인 중간 레벨로 하나의 보호막을 받고 주는 혜택이나 그러니까 시행착오 할 수 있는 그 피통을 되게 준다는. 근데 그게 몇백만 원 같이 생각보다 한다는 거를 좀 뒤늦게 깨달았어. 원래는 그냥 대학교 술만 먹고 시간 낭비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또 한 걸음 뒤에서 보니까 사회생활 직접적으로 부딪히. 왜냐면 대학생 인턴이 예를 들면 실수를 하잖아. 그러면 막 쌍욕 안 먹어. 그렇죠. 그런 피통이 있다는 거야. 근데 피통이. 그게 몇백만 원은 내가 보기에 해. 그 값은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느낀 결론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너 또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내가 느낀 결론은 대학생이라는 거는 사회인으로 가기 전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내 그 1년부터의 4년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대학 생활만 하면은 도움이 안 돼. 근데 대학 생활이 사회인으로 가기 전에 시행착오라고 생각해갖고 일부러 이것저것 하면서 다 틀리고 민폐를 좀 끼친다면 그러니까 세상을 좀 멀리 볼 줄 알면은 대학교를 가갖고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아. 꼭 장학금을 하거나 대외 활동이 아니어도 대학생이라서 대학생이라서 용서가 되는 민폐 이거를 실컷 해도 된다는 거지. 요걸 내가 좀 깨닫기는 했어. 그 맞는 말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는 왜 서울시립대학교도 그래도 서울권에서 10대 대학이라고 하니까 10대가 돼. 네 중경외시 딱 해서 딱 10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 포항공대랑 카이스트 빼면은 서성한 그러니까 서연고 네, 서성한 서연고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중경외시 네네 딱 10대 네네.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10대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졸업하고 왜 연세대를 갔냐 저는 이제 시립대 무슨 시립대에서는 국어국문학이랑 국어국문, 도시사회학 도시사회야. 네 와, 이거를 심지어 전공을 복수 했었고 전공을? 복수 전공을 했었고 근데 왜 연대 리벤지 아니고 네 근데 왜 연대를 갔냐면은 제가 그 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나이 때. 근데 철학자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철학자가 되려면은 철학과 교수 말고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얘기가 달라지긴 했는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철학과 교수 말고는. 근데 철학과 교수가 되려면은 학부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연고를 가면은 다른 학교 다 서연고 안에서도 심지어
다른 학교 교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를 나왔어도 학부를 서울대 교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립대를 나왔다. 그리고 시립대 대학원을 갔다. 그러면은 뭐 서성한이나 서연고는 교수를 못 해요. 근데 애초에 대학 교수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긴 한데 철학과에서는 특히 철학자만 돼서 어차피 안정적인 인컴을 얻을 수 없으니까 교수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잖아. 사실 철학자가 된다는 거랑 철학과 교수가 되는 게 더 낮은 레벨이긴 해요. 그렇겠지. 철학과 안에서는 이제 함부로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철학 연구자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는 학부를 한 번 더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분명한 목표와 목표 의식과 그 필요에 의해서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 거의 없거든. 맞아요. 그 한국 교육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에 맞춰서 전공을 제가 골라라. 하고 싶은 얘기는 무용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무용하다. 그리고 이제 형이 해준 얘기, 대학의 대학의 역할이 전 두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형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인이 되기 전에 그 범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대학생으로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는 저는 오히려 먼저 깨져봐야 한다는 입장. 그냥 차라리. 근데 먼저 깨질 용기를 보통 못 갖더라고. 왜냐면은 또 이것도 내가 사석에서도 자주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사람은 찌질한 그 집단군은 20살 남자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20살 여자랑 20살 남자도 좀 다르지. 이거는 또 약간 그쵸. 젠더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20살 여자는 예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모뿐만 아니라 10대 때 단련한 화장 기술도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이제 가장 예쁜 나이니까 건축학개론 수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20살 남자는 그냥 내가 보기 그냥 병신이거든. 맞아요. 사회적 경험도 없고 찌질의 역사. 덜컥 어른이 뭐 찌질 역사 내가 못 봤지만 그냥 덜컥 성인 돼서 자유만 있는데 경험 없는 사람. 사실 자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확하게 성욕만 있지 않나. 거의. 그니까. 근데 어차피 심지어 20살 여자는 24살 선배를 만나지 20살 동기를 만나진 않아. 맞아요. 어지간하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20살 남자는 20살 여자친구로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20살 남자밖에 없어. 그러기도 하죠. 더 나이 먹으면 어려워. 이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근데 그럴 정도라서 내가 이 얘기 왜 꺼냈지? 못 부딪혀. 기억났네. 그래서 사회에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 20살 남자들은. 그런가? 그런 동기부여 자체가 안 만들어져. 그냥 덜컥 어른 됐는데 술만 먹을 수 있구나 나는. 술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나도 왜냐면 나는 심지어 20살 되자마자 대학교를 안 갔잖아. 그렇죠. 근데 이미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고 19살 때부터. 그럼 19살 때부터 딱 20살이 딱 됐을 때 내가 내 음악적 커리어도 완전 바뀔 줄 알았어. 1년 만에. 성인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하나도 그런 거 없어서 나는 20살 된 해 상반기는 좀 좌절해 있었어. 어느 정도로 좌절해 있었냐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야. 내가 DJ를 한 지가 3년 차가 됐고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되게 화려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술집에 그냥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병신인 거야 나는. 그래서 내 능력에 너무 실망을 해서 그냥 조립 컴퓨터 하나 맞춰서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할 정도였어. 그 반년을 거의 그럴 정도였거든. 근데 웃긴 게 20살 남자치고 꽤 능동적인 거예요. 왜? 조립 컴퓨터를 맞춰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 근데 막 대단한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막 콜 오브 듀티나 막 이런 혼자 할 수 있는 게임만 하면서 근데 그게 뭐 내 나름대로는 좋은 판단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아예 비울 생각으로 좀 그랬거든. 그렇다고 솔직히 뭐 음악 활동 안 하진 않았지만 여가 시간을 근데 그걸 뼈저리게 그냥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날 찾아준 사람이 없다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생각 정리를 반년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남은 20살 반년은 이제 내가 쉰 만큼 열심히 살아서 한 20대 초반 안에 23, 4 전에 찾아주는 사람 많아서 바쁜 사람 되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결론은 내렸는데 어쨌든 그 과정까지는 계속 한가했어. 어쨌든 나도 21살까지는 알바했거든. 22살부터 알바 안 했거든. 음악으로만 이제 수익이 그 전까지 안 생겼으니까. 근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자. 그러니까 알바라도 하자. 그래서 20살 하반기부터 알바를 시작했어. 뭐 PC방 야간, 뭐 편의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레슨생들을 거의 공짜로 가르치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1년 더 걸렸어. 그래서 22살 됐을 때 레슨들을 하면서 이제 알바 안 해도 되고 소위 말하는 음악 관련된 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날 찾아주는 사람이 많은 바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를 2년 만에 끝낸 거지. 근데 20살들은 이 감정을 다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해. 나 생각보다 병신이다. 나 생각보다 능력이 없다. 이거를 느끼기 때문에. 근데 내가 대학교에 갔으면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많았다는 것도 그때도 느꼈지. 그래서 왜냐면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시급 10,000원짜리 알바였거든 나는. 근데 그게 이게 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나는데 용기. 그러니까 용기가 없거든. 그렇게 깨부실 용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저의 경우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대학교에 가잖아요. 그 생각 안 해요. 내가 병신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나는 남자애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이미 자기가 그건 줄 알아요. 이미 자기가 뭐지? 약간 OK 클럽에 가입한 사람처럼. 네네. 그렇게 이미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나 방학 때 조정해야겠어. 그 정도는 느낌이야? 아닌데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러니까 20살 첫 학기 때 술 먹고 노는 건 똑같아. 근데 좌절해서가 아니라 난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잠깐 방탕해지자. 이 감성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근데 네. 그 나이에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특권이야. 그래요? 그런가? 이런 근데 생각도 들긴 한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간에 막 철학자도 꿈꾸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를 2개 갔잖아요. 저는 제 그 지하 공연장이라는 노래 중간에 곡 홍보도 한번 하자면 지하 공연장이라는 노래 들어보면 이제 30살 넘어서 처음으로 신촌 킹 라이브 하우스를 갔단 말이에요. 이거 음악 안 깔아줘도 됩니다. 네네. 편집하는 분 굳이. 네, 아무튼 그때 처음 갔단 갔지. 말이에요. 네, 처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냐면 깔면은 아니 얘기하세요. 이러고 아무튼 이런 것도 다 실려도 됩니다. 네네. 어쨌든 30살 처음 딱 갔을 때 제가 느낀 그게 뭐냐면은 20살 남자의 그 감성으로 저는 30살까지 산 거예요. 그 우월감으로. 근데 30살 돼서 처음으로 사실은 저는 알바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거였어요. 뭐 부모님한테도 떳떳하게 용돈 달라고 했어요. 나 좋은 대학 가는데 엄마 아빠 용돈 좀 줄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심지어 어느 정도. 근데 그 감정이 이제 뭐 꼭 집안 형편이 아니고. 네, 집안 형편이랑 상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이잖아요. 시립대니까 네, 말 그대로. 근데 원래 국립대는 반값이거든요. 근데 더 싸지. 시립대는 사실은 반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450만 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시립대가 100만 원 5천 원인가 냈어요. 그치 뭐 특히 뭐 장학금 이런 게 아니어도. 네, 그냥 거기에 이제 국가장학금 받으면 30만 원 내고 한 학기 다니는 거예요. 국선 변호사 국선 가격으로 변호사. 대학교를 다닐 수 있구나.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저는 심지어 엄마한테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 같이 몰랐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때문에 저는 심지어 그때 전라북도 장학숙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취 비용도 안 들어. 한 달에 15만 원으로 다 해결돼. 우와.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좋은 그러니까 학교 가고 이거 아꼈으니까 나한테 용돈 이만큼 더 줘. 보통 애들 이만큼 받는데 나 이만큼 더 줘. 그 용돈으로 뭘 했어?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기마이 부렸어요. 그냥 기마이 부리기. 그냥 사주기. 애들 사주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시립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고학생들이 있을 그래가지고 테니까. 네네. 아무튼 이 얘기 또 왜 했지? 자꾸 산으로 빠지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30살 넘어서 처음에 신촌 긱라이브 가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병신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학 생활을 형이 얘기했던 그런 대학 생활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걸 안 했냐? 저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 네, 나 지금 네가 그거 안 했나 보지라고 하려고 아니요. 그랬는데. 저는 중앙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오. 저는 총 동아리 연합회도 했었어요. 총학생회 비슷한 건데. 아 거의 나도 알아. 네, 거의 그 급신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하지 마. 급급인데 거기서 국장까지는 아니고 어. 국장이 아니라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무슨 부서장까지 했었어요. 저는 그거 3년 했어요. 근데 또 어쨌든 사회는 아예 달랐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나 만났던 어떤 폭력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근데 그거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너는 하고 싶은 거네. 세상이 녹록치 않다. 네, 녹록치 않다는 거를 대학교에 에서는 알 수 있으면은 없다.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아 그건 맞지.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이유라고 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랑 그런 사회 경험. 근데 사회 경험적인 측면에서 대학교가 주는 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기로 한 지 이제 2년 반 돼가는데 아직 얼마 안 됐구나. 네,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게 그 지난 10년보다 많아. 훨씬 커요. 훨씬 크고 훨씬 더 흔히 말하는 빌런들도 많이 만났고. 아 근데 그건 제 나쁜. 근데 이렇게 치면은 네. 세상에서 가장 그 세상을 사는 이제 20대 초반 남성들이 그러면 처음 세상을 겪는 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검이야. 아, 그쵸. 나는 왜냐면 다시 그걸로 또 돌아오는 건데 네. 신검에서 그거 느꼈다니까. 국평호. 아, 아까 말한 그러니까 네네. 국평호가 되게 나쁜 말이지만 나쁜 말이 아닌가? 팩트죠. 그냥 팩트에 대한 팩트죠. 얘기다. 근데 이제 그거를 비아냥거리면서 쓰면 나쁜 평균 말이 되는데 5등급이란 말이잖아. 그거는 그냥 약간 국평호는 약간 역전 앞 이런 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네. 평균이 5등급이라는 걸 왜 느꼈냐면은 나는 이제 일찍 너와 반대로 네. 18살부터 소위 말하는 그 사회생활. 홍대 한국 힙합 여기서 네. 이제 활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나 되게 나이 더 많은 줄 알아. 33보다도 많은 줄 알거든. 내가 활동을 너무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쵸. 근데 그리고 이제 20살 겨울에 이제 신검을 딱 갔는데 이런 말 그때 느낀 감정 그대로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너무 불량해 보이는 친구들도 많고 거기 가니까 근데 나는 되게 얌전한 거야 거기서. 그냥 말 그대로 맞아요. 그냥 줄 서가지고 교양이 있는 거야. 줄 서가지고 그냥 그 번호대로 가서 검사만 받는 건데 통제가 안 되기도 하고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도 되게 많고 솔직히 외형적으로도 되게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그러니까 손톱에 떼끼고. 내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본다고 자주 네, 얘기하잖아. 네. 난 손톱 남자들이 손톱 낀 거 되게 싫어한다 그러잖아. 뭐 그런 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중간보다는 위다. 내가 엄청 잘났다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를 거기서 처음 느꼈고 어쩌면은 사회의 모양이 그때 처음 느낀 거야. 사회 모양이 동그랗지 않다. 이 사회 모양은 세모 모양일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외모 관리도 하고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소수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20살 신검 때 나는 좀 처음으로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온 거야. 근데 물론 그때 나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고 그냥 오히려 나 정도면 참 괜찮구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제가 이러긴 했지만 대학교 가서 느낀 감정을 신검에서 신검에서 난 느꼈어. 약간의 우월감. 약간의 우월감, 안도감, 빌어먹을 안도감. 네, 안도감.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좀 느끼기는 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전제를 깐 거야. 대학생은 이제 사회생활 하기 전에 이제 약간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개념까지도 알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학생활에 몰두만 하고 그게 그냥 걔 1년의 전부면 사회 와서 똑같은 20살 겨울 신체 검사를 한 번 더 겪어야 세상을 알아.
근데 나는 이게 있어. 그니까 더 부딪혀봐야지.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아. 나는 지금 대학생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하면은 대박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기 어렵고. 근데 군대에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신검 받을 때. 아니요 신검 받을 때 말고 30살 돼서 지하 공연장 처음 갔을 때 사실 그때 신검 같은 느낌이잖아. 그때 왜냐면은 제가 느낀 게 공부 그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육군을 안 가요. 공군을 가거나 뭐 카투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공익 면제 이런 쪽으로 근데 빠지죠. 그 많은 연대생이 다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대부분 그런 그래? 식으로 의경을 가거나 육군 가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정말 10명 중 1명 정도? 진짜? 네. 보통 육군을 안 가요. 아니면 장교를 가거나. 그 많은 연대생이 가더라고요. 다 가가지고 우리 뭐 같은 사람들이 못 간 거구나. 제가 연대생을 막 이렇게 뭐 대표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너가 아는 한에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연대뿐만 아니라 사실 시립대만 하더라도 육군 가는 친구들은 잘 없었어요. 그럼 10명 중 육군은 3명 정도? 이런 네, 왜냐면은 애초에 공군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내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도 내신을 보는구나.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런 의경 공군 그런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사회 사회가 생각보다 세모다. 네, 생각보다 세모고 생각보다 쉽게 말해서 좀 불편한 나를 힘들게 할 만한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명문대생들 사이에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생각했던 빌런들 뭐 예를 들어서 여자 후배들한테 찍접거리는 선배나 뭐 조별과제 잠수 타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천사. 그래서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았다. 네, 너가. 너무 늦게 알았고 그게 이제 형이 얘기한 그런 대학 생활이 주는 그런 사회적인 범퍼 그게 이제 좀 내 생각에는 좀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또 형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하잖아요. 그 뭐지?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도 그럴 수 있었지 사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힙합을 좋아해서 이제 이 선택을 한 건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계속 그런 이게 뭐 계급이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있고 싶으면은 대학이 크게 나쁜 것 같진 않기도 근데 해요. 나는 이제 시립대 정도 등록금이면 대학이 또 좋을 수 있다고 느끼긴 한 게 그 돈이면은 내가 그래도 나도 공부를 못 하진 않았거든 사실. 학창 시절에는 예를 들면은 그 언어 영역이지 우리 때는 이 언어 전국 1등 했다고. 전국 1등도 해볼 정도로 만점 아니에요? 만점이었어. 네, 실제로 만점이니까. 만점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 뭐 그냥 그 언어 관련 뭐 예를 외국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아주 괜찮게 한 편이었고 뭐 수학 같은 거 하기 싫은 걸 너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찍 좀 포기하긴 했었어. 그러니까 고2 때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그래도 그런 전교권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다가 고3 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안 했거든. 근데 고3 때쯤이지. 그러니까 이제 20살은 되기 전에 나는 이제 씬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니까 할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교 동아리 형들을 만나는 거였거든. 19살 맞아요. 때. 왜냐면 내가 또래 형들이랑 또래랑은 놀 수가 없잖아. 맞아요. 19이면 이제 나보다 후배들은 음악을 일단 몰라 너무. 그쵸. 근데 나는 이제 그래도 좀 어른들이랑 놀고 싶으니까 뭐 그 당시로 치면 경희대, 뭐 연대 이런 형들이랑 많이 만나서 놀았었어. 그리고 그 형들 공연 백업도 내가 막 하고 파티에서 음악도 틀고 이랬는데 왜냐면 그때 내가 음악은 괜찮게 틀었거든. 19살 치고는 말도 안 되게 잘 튼 거지. 근데 내가 동네 애들하고 놀 때하고 그 형들하고 놀 때하고 뭔가 느낌이 다른 거야. 이 사람들은 뭔가 멋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어른이라서 대학생이라서 멋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내가 엄청 고민을 했었어. 녹음 잘 되고 있지? 네. 뭐 키우면 돼, 좀. 네. 근데 뭐가 다를까? 내 또래 애들, 동네 애들하고 그 형들은
뭐가 달라서 멋있을까? 누나들, 형들 다. 근데 뭐였냐면 이거야. 말을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말을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에 꽂혔는지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성공병 걸린 사람들 말투 있지. 이거를 좀 더 디벨롭 해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와이드하게 보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네네네. 근데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그냥 재수 없는 말투거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냥 영단어를 좀 섞어 쓴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냥 아카데믹해 보였어. 그 정도였어. 그냥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해 보이고.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생이 뭐 해? 대학생은 모이면 학기 내내 과제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 근데 발표가 뭐야? 나보다 훨씬 잘난 전문가한테 내가 나랑 내 친구들이 모은 자료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 글 쓰는 기술을 얘네는 어쨌든 이 대학생들은 그냥 자유로운 사람들보다는 강제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말을 잘하는 거라는 그러긴 거지. 하네요. 그거를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와이어탭 이거 처음 찍으면서 얘기했던 게 내가 생각보다 달변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네. 국평 5보단 달변가잖아. 네. 근데 이거를 내가 19살 때 알아서야. 난 대학교 안 갈 거니까 그럼 이거라도 말을 잘하려면 따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훈련을, 해야겠다는 네. 고민은 내가 했어. 그래서 내가 타고나기를 이렇게 말을 술술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나 그 온라인 필력 좀 좋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거든. 그쵸. 나름대로 네. 그 온라인 장문까지 내가 좀 써. 아주 긴 수필을 쓰거나 뭐 그런 거 산문을 쓰거나 이런 거 내가 못해도 온라인 장문 정도까지 내가 잘 쓴단 말이야. 이것도 그때부터 엄청 연습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그때 스타트 딱 했어. 난 대학교를 안 갈 거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냥 침 뱉고 술 먹고 하는 애들하고 놀 때 하는 걔네 말투를 일단 피해야겠다. 뭐냐면 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뭐 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뭐 했는데요가 평소에 아니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가 연기할 때 연기할 때고 개그할 때. 개그할 때 꽁트할 때고 그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꽁트 때는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거를 안 하기에 대한 연습 그리고 그래도 테드 같은 걸 많이 봤어 진짜로. 그때 이후로 테드 같은 걸 보면서 달변가들의 뉘앙스에 대한 거 있잖아. 그쵸. 그 사람들이 쓰는 제스처, 뉘앙스, 단어 선택,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영단어를 적당히 섞어 쓰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과하면 뭐가 별로다. 그쵸. 뭐 한자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완전한 연습은 아니지만 근데 내 친구 중에 또 똑같은 고졸인 완전 절친인 친구가 있어. 나랑 완전 친한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어. 고졸인데 네. 불구하고. 근데 걔도 실제로 그 연습을 한대. 걔는 아예 집에 혼자 있으면 거울 보고 그 웅변처럼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저는 뭐뭐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연습까지 한다고. 근데 저도 그거 해요. 진짜. 저는 혼자 저는 뭘 하냐면은 혼자 그 인터뷰 연습 되게 많이 해요. 그냥 누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 생각을 혼자서 프리스타일 랩도 많이 하는데 이 샴푸병이 네, 막 진짜 트로피가 됐네요. 네, 뭐 그런 건 수상 소감은 아니고 오케이. 수상 소감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주제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거를 인터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말하는 훈련이 습관적으로 해요. 그냥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굴리긴 해요. 근데 뭐 이 팟캐스트가 뭐 이 에피소드마다 꼭 결론을 내린 필요는 네. 없지만 굳이 내리자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하고 대화했을 때는 내가 느낀 점, 너가 겪은 거 말했을 때 파운드도 인간 김한글도 시립 때쯤에 이 모든 세상을 볼 줄 알았으면은 가성비 괜찮았네. 네, 가성비 괜찮았고. 근데 지금 어쨌든 돈을 좀 쓰긴 했다. 네, 그러면 연대까지 그쵸. 했으면. 근데 물론 얻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 뭐 결론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고졸인 형과 학부를 2개 나온 제가 같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용하다. 왜냐면은 형은 고졸인데도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저보다 더 성공했고 경험도 많고 얻고로 좀 해야 돼서 좀 슬프긴 한데 내가 이강이도 아닌데 말 고치고 있어. 했고라고 했어요. 네, 했고 어쨌든 뭐지?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가 연세대까지 나와야 이 사람이랑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실감을 하는 거고. 꼬우면은 네가 음악을 일찍 했어야지. 네, 아니 꼽진 않고요 전혀. 근데 형은 이제 반대로 내가 어쨌든 연세대까지 나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형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대학교를 안 가도 이렇게 멋있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서로를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교육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쩌면 난 그래서 세상을 좀 애가 충격받지 않는 선에서는 빨리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왜냐면 부모님은 사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특히 우리 세대 부모님은 그렇죠. 정말 둥글게 교육하시거든. 지금은 더 그래요. 아 지금은 더 그래. 지금은 지금에 더 대해서는 심하죠. 아예 내가 몰라 사실. 네, 지금 애들은 진짜 요새 부모님들이 어떤지는 아예 모르지만. 실속도 아니고 그냥 무슨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착하게 해야 돼, 이 교육 플러스 근데 세상에 안 착한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해를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말을 하는 부모님은 사실 잘 없고 네. 그냥 나쁜 짓은 하면 안 돼, 착하게 해야 돼인 건데, 근데 이제 차라리 나쁜 놈도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나쁜 놈들은 결국에는 다 깜빵 가거나 이렇게 살아. 냉정한 현실도 보여주고. 네. 그 최근에 트럼프 당선돼서 이제 쇼츠에 트럼프가 많이 뜨거든 나도. 네. 근데 트럼프가 그 요새 그 2m짜리 아들 있잖아. 네. 그 걔 이제 가르칠 때 그런 네. 뭐 이렇게 훈육하는 거 보니까 막 항상 읽고 복습해라. 타투도 절대 안 되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마. 이게 하는 성전환도 하지 말고. 성전환도 하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카다시안 하지 말라고 하는 네. 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좀 세잖아. 그 세상은 풍파를 좀 직방으로 겪어본 사람이잖아. 그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부자가 겪을 수 있는 그 빡센 삶을 좀 살아봤잖아. 반대로 그쵸, 그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그 말 안에 되게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더라고. 근데 아들이 그 인스타 스토리에 젤렌스키한테 용돈 끊기다고. 아직 뭐 아빠 말 안 듣네. 네. 그치, 그때보다 한참 어릴 때 영상이긴 한데 말은 안 들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트럼프가 교육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그래도 어쨌든 나도 역시 너무 심성이 좋으신, 진짜 너무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네. 부모님이 사실 그런 말씀은 절대 안 하셨거든. 세상에 뭐 나쁜 놈들이 많다, 뭐 이런 놈들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냥 성원아 너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 뭐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그래서 지하 공연장 신체 검사 이런 감정을 뒤늦게 느끼고 나서 혼자 또 좀 고찰을 해서 세상의 악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식 밖의 일들을 겪었을 때의 그런 충격들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뒤늦게 배웠는데, 여러 면에서 세상을 좀 더 알려줘야지 대학교도 진짜 극한의 효율충으로 가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다 하고, 뭐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한 이치를 알면은 대학교 조별과제나 발표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걸. 돈 그쵸. 몇백만 원을 냈고 내가 전문가 앞에서 그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거 엄청난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잖아. 그쵸. 그렇게만 계산 때렸을 때도 내 생각에 200만 원까지는 절대 안 아까운 비용이라고 생각해. 뭐한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 앞에서 내가 메이저 하고 싶은 분야를 자료 정리해갖고 사실 발표하고 하고 평가를 싶은 받는다. 분야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그런 그거는, 훈련 자체는 어쨌든 그거를 한 학기 동안 몇 번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닌데 200만 원 내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보기 요즘 세대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교육은 이거라는 거야. 부모님들은 대부보다는 겨울왕국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근데 대부를 보여줘야 하지.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애초에 대학을 보내는 이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을 갈수록 사실은 형이 말한 그 제가 느낀 그런 세계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실은 그런 거를 모르고 살길 원하지. 자녀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더 어려운 세상이잖아. 왜냐하면 세상에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지금 어쨌든 그쵸. 천지창조 이래. 네, 지금 이렇게 날이 많을 갈수록 수가 많아질 없어. 거고 앞으로. 맞아요.
제가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찍어주고 있는 광현이한테도 광현이도 고졸인데 얘기해도 상관없지? 광현이도 고졸인데 광현이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전공이 뭐냐 하니까 걔가 저 고졸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이 느꼈던 것처럼 그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빨리 보여주는 게 난 좋아. 차라리 빨리 보여주는 게 좋고 꼭 대학교를 가지 않더라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그걸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뭐 안 간다고 해서 뭐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뭐 그렇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 키즈를만 볼 수 있게 설정을 몇 살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부모들의 고민 중에. 그쵸. 난 그랬을 때 같은 초등학교 반 안에 이제 슬슬 시발시발한 애가 나오면 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차단을 그때면 풀어야 돼. 네. 그때도 저건 나쁜 거니까 우리 애는 집에서 핑크퐁만 봐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쵸. 어차피 학교에 그런 애가 나올 거야. 맞아요. 돌연변이가 초 3쯤 되면은 전염이 돼. 그리고 초 3쯤 되면 시발시발 섹스 애가 나와. 더 심한 욕 찾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어차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고 네. 풀고 대신에 이제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해야지. 그런 말 하면 네가 왜 품격이 떨어지는지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그냥 대화를 나눠야지. 안 된다. 그러니까 제한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3살 때까지 초콜릿 안 먹이기 여기까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제한이고 이제 애가 글을 쓰고 컨텐츠 스마트폰을 누를 수 있게 되면은 풀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푸는 쪽으로 가는 게 나는 좋다고 보는 거야. 근데 대신에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눠야지.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대학교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교육의 결국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혼남이고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을 테니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도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뭐 래퍼로서 아니면 뭐 기획자로서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애들 나도 되게 반란까지긴 했었는데 어릴 때 반란까졌지만서도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거든. 아무리 어린 애도. 그러니까 빨리 고민. 엄청 서툴지만 나도 엄청 말도 안 되게 서툴었지만 빨리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X 나빠 하면 안 돼. 이거는 좋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성교육도 그런 얘기 하잖아. 막 말도 맞아요. 안 되는 무슨 판타지 꿈나라 얘기처럼 하지 말고 적나라하게 오히려 하는 게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뭐 날이 갈수록 빨라지잖아 사실. 그런 그쵸. 면에서도. 네. 그리고 유튜브를 제한하는 이유도 뭐겠어. 사실 그 문제거든. 야한 거, 네. 폭력적인 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더 못 막는 사회가 점점 될 거라고. 세상이 이렇게 그 쳐다볼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 이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뭐 정말 저급한 사람들이나 정말 상식 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 아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대학교가 좀 거리가 멀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거고 오늘 내가 오히려 대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되게 홍보한 사람이 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우리 지금 몇 분 찍었지? 1시간 좀 안 될 거예요. 50분? 오케이. 딱 이게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이유 얘기하면 계속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는 근데 자식 낳으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시킬 거예요 이 주의야 그러면?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 근데? 왜냐면 저는... 내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말인데 그 10대들이 한테 장래 희망을 딱 정하라고 하는 거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나. 저는 그냥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냥 저는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아이가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 저는 그거면 돼요. 그 아이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답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근데 뭐 형 말처럼 10대부터 바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저런 경험 시켜주면서 대화 많이 하고 그냥 수다쟁이 아빠로 되지 않을까. 너무 중요하지. 그게 나는 33살 먹고도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면 되게 길게 하거든. 본가 가면은 떠들고 목 아플 때까지 떠들고 가 서로.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되게
좋아. 그리고 이제는 또 반대로 느끼는 게 완전히 내가 다 배우는 게 아니고 나도 알려드릴 게 있고 이제는 예를 그쵸, 들면 그쵸. 내가 이제 젊은 사람과 이제 완전히 이제 사실 이제 늙은 사람이지 사실상 왜냐면 이제 환갑이 지나셨어 우리 부모님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장년층에 접어든 사람이 못 느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제들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장년이 되니까 그래서 생기는 지혜들이 있어. 그쵸. 절대 중년에는 가질 수 없는 지혜들, 삶의 지혜들. 맞아요. 그거를 또 되게 배워. 그래서 서로가 되게 배우는 시간이거든. 그것도. 예를 들면은 부모님한테도 내가 싸가지 없는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머니 아버님도 완전 환갑이 지나셨으니까 사실 뭐 스마트폰을 다루거나 이런 거 잘 못 하시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는 엄마 아빠 여기 딱 앉혀두고 설명을 하면서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엄마 아빠한테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나이 먹었는데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고 엄마 이 얘기 밑밥을 깔고 해. 그 얘기할 때 엄마 아빠는 이제 60대에 접어들고 정말 지혜가 쌓인 훌륭한 장년인데 나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지혜가 축적된 엄청난 어른인데 정말 바보들도 하는 거를 못할 이유가 없다. 차근차근 있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구독하지 않은 OTT가 없어. 아 근데 사실 그 부모님들이 완전 스마트폰 박사고 우리 엄마는 삼성 플래그십 진짜 최신만 써 폰을. 그 완전 이제 그런 그리고 그 소비 막 맨날 나한테 새로운 뭐 커머스 생기면 뭐 테무가 생겼을 때는 테무 쿠폰 자꾸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 초대장 보내고 그런 이제 그 첨단도 만질 줄 아는 어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 가르치는 좋네요. 게 있는 네.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예 완전 노인이 됐을 때 키오스크 어려운 건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 그거는. 네. 근데 60대는 나는 절대 네 맞아요. 노인이라 오히려 나는 전 70대까지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이빠이 쌓인 네. 어른이라고 생각해. 왜 안 된다고 생각해?라고 이제 반말은 못 하겠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라고. 내가 근데 네. 진심으로 말을 하니까 엄마 아빠는 지혜가 쌓인 어른이시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일이니까 한 번만 집중해서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내가 싸가지 없는 새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물론 귀찮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게 단 진짜 내 진심이었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엄마 아빠한테 하니까 지금은 나한테 맨날 뭐 봤냐, 뭐 무빙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드라마 네. 봤어. 난 다 안 봤는데, 그러니까 OTT 박사 되고 막 흑백 요리사 이런 것도 나보다 먼저 보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뭐 생각하는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으니까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이 이런 데서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고 빨리 다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낫다. 네. 그러니까 결론이야. 이게 네. 내가 느낀 결론이고. 어쨌든 네 지금 여행 중이신 성원이 형네 부모님 오늘 귀국하셨어. 아 오늘 귀국하셨나요? 그래서 네. 시칠리아 여행을 했는데 하셨는데 네. 내가 시칠리아 빠돌이잖아. 대부. 나한테는 그 대부가 성경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시칠리아 그 팔레르모 거기가 이제 대부 촬영지인데 네. 팔레르모도 갔더라고. 가서 사진도 나한테 많이 보내시고 성원아 여기니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그 아폴로니아 마이클 네. 콜레오네가 결혼식 했던 그런 데 보여주고 시칠리아 후드티를 또 내가 또 검정 후드를 너무 많이 입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알기 선물로. 때문에 사왔다 그래서 본가를 이번 주 안에 들러서 입고 뭐 인증샷 한번 때리는 걸로 하고 네. 뭐 1회는 이렇게 네. 얘기 마치고 아무튼 뭐 그 저도 조금만 더 얘기하면 살짝 더 얘기하고 대학교 마치자. 가는 거 그래도 어쨌든 추천은 하고 추천하고 이제 목적과 그 방향성에 맞게 가면 좋겠고 네 추천하고 어쨌든 지금 성원이 형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냥 대학교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냥 인생은 트립이 아니라 배움이다. 네. 트립이 아니라 배움이야? 네. 오케이. 인생은 배낭 메고 트립. 여행이나 갈까? 네. 인생은 배움이다. 어. 네. 그래서 오케이. 배우면서 살자. 그리고 배우려면 많이 부딪혀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사실 되게 많은 걸 배우잖아. 네 맞아요. 진짜로.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도 또 재개하는 거야. 나도 이거 하면서 분명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거든. 그리고 이제 내 나이쯤 되면은 이렇게 앉혀놓지 않으면 이런 류의 대화하기가 되게 어려워. 아 그쵸. 그냥 누가 무슨 차 샀네.
누가 돈 얼마 모았네, 누가 결혼했네, 누가 이혼했네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진지하다고 여겨지니까 생각을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는 걸 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잘 됐어. 저도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1회는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설거지 내지는 긴 통학과 통근을 책임지기 위해서 항상 1시간 정도는 이제 네. 유지하자고. 네. 그리고 무드 홍보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해도 될까요?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지 뭐. 네. 새로 생긴 무드에서 촬영하고 있고 연신내 네. 로데오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이렇게 진지한 장소는 아니고 네. 술 먹고 노는 장소지만 여기서 나랑 친해지면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와서 이제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술도 많이 드셔주시길 바라면서 1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일단은 밥 먹고 옵시다.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